네, 안녕하세요.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되잖아요. 판결을 받든 뭐 합의를 하든 이제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되죠. 보통 판결을 받았을 때는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안 갚을 경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됩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12%나 되는 높은 이자를 붙여주는 이유는 다른 거 말고 이 돈부터 갚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빨리 이거부터 갚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12%라는 이자가 상당히 높잖아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꼭 상간소송이 아니라 모든 민사소송에서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예를 들면 이혼해서 위자료 부분도 12% 이자가 붙을 수 있고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돈이 정리되는 경우는 12%를 붙여주는 게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느냐 이 걱정하실 때 이게 이렇게 강제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돈부터 보통 갚으려고 하지 돈을 안 갚고 나는 소위 배를 째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12% 이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이라는 게 한 번 있으면 효력이 10년이 있는데 10년이 다 될 때쯤 다시 재판을 하면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12%씩 그냥 계속 쌓이는 구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보통 말씀드리는 게 상간소송에서 나오는 금액이 작게는 뭐 1,000만 원, 많게는 뭐 몇천만 원 수준이 되는데 이게 솔직히 성인이 인생을 걸 만한 돈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막 열심히 일하면 몇 년 모으면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 모든 경제적인 신용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안 갚고 버틸련다 이럴 돈은 아니라서 보통은 이 돈을 갚고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경제생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못 받고 있는 경우라면 어쨌든 답답하시겠죠. 받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판결문이 나왔으면 이제 당연히 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판결문은 법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확정짓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에 따라서 돈을 받으려면 다시 집행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물론 판결문이 있으니까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그 집행문을 가지고 실제 집행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집행을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계좌를 압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간녀라고 칠게요. 상간녀에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고 직장이 어딘지를 안다. 그럼 그 급여를 압류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통장을 알게 된다든지 통장을 잘 모르면 시중은행을 여러 군데 나눠서 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부산지역이라면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런 데다가 일정 금액씩을 압류를 걸어서 확보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압류 말고는 아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직장을 알게 된다면 직장에다가 이 급여를 압류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급여의 경우는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액을 다 압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절반 정도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살 수 있게 급여의 절반은 빼고 나머지를 압류할 수 있게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경우 중에 또 하나죠. 저희가 보통 상간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 주소지를 보게 되는데 이 주소지가 나오면 그 등기를 확인하는 사이트 가셔서 이 주소지를 봤을 때 주소지의 주인이 본인이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우면서 가장 강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갖고 있다고 칠게요. 이 일 때문에 압류한다는 건 이제 경매를 한다는 거거든요. 몇 천만 원 안 주려고 집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집이 시가를 받는다는 건 뭐 보장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감수할 리는 거의 없어서 압류를 진행하게 된다면 돈은 아마 곧바로 어딘가에서든 마련해서 내 돈부터 갚으려고 들 겁니다. 하지만 뭐 전세나 월세를 살 수도 있죠. 근데 전세, 뭐 월세도 그렇지만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보증금은 채권인데 돌려받을 돈이라서 이걸 또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이 압류되면 집주인한테 그 통보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 거 압류됐으니까 여기다 돈 주지 말라고. 다만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이 사람이 집을 나가 이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런 법률 관계가 약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뭐 집의 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압류할 수도 있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래저래 따졌는데 무슨 재산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근데 돈을 안 주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다 밝혀달라. 이런 재산 명시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명시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라 이런 뜻이죠. 그럼 법원에다가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다 밝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이 그 채무자한테 되게 엄격하게 이거를 다 밝히라고 합니다. 그냥 뭐 자기 알아서 쓰라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믿을만 하고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한 게 밝혀지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 재산을 명확하게 밝히게끔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재산을 찾게 되면 예를 들면 보험을 들고 있다. 그럼 보험 해약 환급금도 재산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찾아서 최대한 압류해서 못 받은 돈을 받으실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찾을 거다 찾아봤는데도 못 찾고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안 갚고 있어요. 그럼 그냥 배째인 상태로 그냥 둘 거냐?
그럴 경우에 하는 제도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입니다.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거죠. 이제 채무불이행자로 법원의 명부에 등재가 돼버리면 사실상 신용카드 못 쓰죠. 대출도 못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생활에서 신용카드 없이 살 수 있나요, 사람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돈 안 갚고 있을 거냐, 이 부분을 강제하는 제도죠. 그래서 빨리 갚아야 될 돈은, 특히나 판결로 인정된 돈은 갚아라,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끔씩 피고 입장에서 나 이거 뭐 판결 받아도 회생이나 파산해서 안 갚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의 근거가 되는 원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불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회생이나 파산 제도에서는 이렇게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면책이나 회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도 못하고 회생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어찌됐든 평생 갚아야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돈을 안 갚게 되면 그냥 그러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못 쓰죠. 대출도 못 받죠. 그러면 앞으로 자기 경제생활 할 수 있나요? 정상적인? 게다가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상간소송이라는 거의 금액이 자기 인생을 걸 만한 돈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막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자기가 이제 나는 평생 이거는 어떻게 손 못 대겠다 할 수도 있죠, 보통. 근데 이건 그럴 돈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사건을 해보면 끝까지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긴 있죠. 제가 제로입니다, 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거의 100건을 하면 한 건 정도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부분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걸 안 주고 살 수 없게끔 제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받으실 부분 받고 평생 저쪽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라면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